여러분, 1년 사이에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진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가뿐했던 동네 마트 가는 길도 요즘은 다리가 풀리고 숨이 차는, 그게 단순한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안녕하세요. 40년 경력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도윤입니다. 오늘은 고기를 먹지 않아도 계란 12개 분량의 단백질을 챙길 수 있는 음식 TOPO를 공개하겠습니다.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하는 진짜 단백질 음식을 찾고 계신 분, 이 방송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매년 1%씩 줄어듭니다. 70세가 넘으면 절반 가까운 분들이 근육 감소증에 걸리고, 이때 한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회복이 몇 달씩 걸리죠. 무섭게 들리지만 다행히도 매일 먹는 음식만 잘 선택해도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5가지 음식은: 첫째, 소화가 잘 되고; 둘째,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셋째, 가격 부담이 적습니다. 심지어 이 중 몇 가지는 소고기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혹시 고기 안 먹으면 근육은 무조건 빠진다고 믿으셨나요? 아닙니다.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음식들은 채식하시는 분도, 치아나 위가 약한 분도 무리 없이 드실 수 있고, 단백질 함량은 물론 근육 회복 속도까지 빠르게 해줍니다.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고기를 못 드시는 분도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채우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근육을 지키는 조리법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지키는 믿을 만한 의학영양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 두부. 두부는 콩을 원료로 만든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식품으로 백지당 약 8지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겉보기엔 부드럽고 가벼운 음식 같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품질은 의외로 뛰어납니다. 특히 두부 단백질에는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류신이 풍부합니다. 류신은 우리 몸에서 근육 단백질 합성을 스위치 온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스위치를 켜는 반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류신 함량이 높은 음식을 의도적으로 더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높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두부 단백질은 동물성 못지않게 체내 흡수율이 높아 90% 이상 이용됩니다. 위나 장이 약하신 분, 치아가 좋지 않아 고기를 씹기 힘든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부를 활용한 간단한 근육 보강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부 스크램블입니다. 기름을 두른 팬에 으깬 두부를 넣고 달걀과 함께 부드럽게 익히면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달걀 속의 비타민 B군과 두부 단백질이 만나 근육 합성 효율이 더 좋아집니다. 둘째, 두부구이입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노릇하게 구우면 별도의 소스 없이도 단백질 보충 반찬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곁들이면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채울 수 있어 근육 건강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두부를 고를 때는 단단한 판두부나 찌개용 두부를 권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부드러운 순두부보다 높고, 국산 콩으로 만든 제품은 이소플라본 함량이 더 높아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근육과 뼈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과 뼈 건강 영양소를 함께 챙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부의 장점은 가격 대비 효율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마켓에서 한 모를 사면 2~3인분이 나오고 가격은 2,000원도 안 합니다. 하루 한 번만 두부 반 모를 식단에 넣어도 일주일에 계란 6~7개 분량의 단백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누적된 단백질 섭취가 나중에 근육량 유지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음식, 병아리콩. 병아리콩은 서양에서는 치크피시 HICKPEA라고 불리며
오래전부터 지중해 식단과 인도 요리에 널리 쓰여온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백지당 단백질이 약 19지우로 콩류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수치는 두부의 2배 이상이며 고기 못지않은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뜻이죠. 병아리콩의 또 다른 강점은 필수 아미노산의 균형입니다. 특히 메티오닌과 라이신의 조합이 뛰어나 근육 합성과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하기. 삶은 병아리콩을 채소 위에 뿌리고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더하면 상큼하고 포만감 있는 단백질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둘째, 병아리콩 스프. 삶은 병아리콩을 블렌더에 갈아 양파, 당근, 샐러리와 함께 끓이면 부드럽고 고소한 단백질 수프가 됩니다. 아침 대용으로 먹어도 좋고 저녁에 속 편하게 단백질을 채우는 용도로도 훌륭합니다. 병아리콩은 통조림 형태와 건조 형태 두 가지가 있는데 통조림은 이미 조리된 상태라 바로 먹을 수 있어 편리하지만 나트륨이 많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헹궈 드시고 건조 병아리콩은 하루 정도 물에 불렸다가 삶으면 훨씬 고소하고 단백질 함량 손실도 적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대형 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서 1kg 대용량 건조 병아리콩을 구매하면 20회 이상 먹을 수 있고 가격은 1만 원대 초반입니다. 계란과 비교하면 병아리콩 100g은 계란 약 3개 분량이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즉 일주일에 3번만 병아리콩 요리를 먹어도 계란 9개 분량의 단백질을 추가로 채울 수 있는 셈입니다. 병아리콩의 단백질은 소화율이 높아 운동 후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 다이어트 식단에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나 고기를 줄이고 싶은 분들이 장기적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용한 식품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백질 음식인데요. 아마 이건 평소 자주 드시면서도 단백질 식품으로는 잘 인식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음식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수분과 유당을 줄이고 단백질 함량을 높인 발효유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약 9에서 10g으로 일반 요거트 3에서 4g에 비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은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어 흡수 속도가 빠른 부분과 느린 부분이 균형 있게 작용합니다. 이 덕분에 근육 회복과 유지 모두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그릭 요거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과 비타민 B12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과 신경 전달에 필수이고 비타민 B12는 근육과 신경 기능을 보호합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을 지켜주고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릭 요거트를 더 효과적으로 먹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견과류와 함께 먹기.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를 곁들이면 불포 하지방산이 함께 들어가 근육 합성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둘째, 과일과 함께 섞기.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를 넣으면 항산화 효과가 더해져 근육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고를 때는 무가당무향 제품을 권합니다. 시중에 파는 맛 요거트는 설탕 함량이 높아 혈당 급상승으로 오히려 근육 건강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100g당 8g 이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제품마다 농도와 제조 방식이 달라 단백질 함량 차이가 큽니다. 가격은 시중 대형 마트 기준 400g 제품이 5,000원대이며 100g 기준 계란 약 1.5개 분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즉 하루 한 컵 150g만 먹어도 계란 약 2개 반 분량의 단백질을 챙기는 셈이죠. 여기에 아침마다 꾸준히 먹는 습관을 들이면 한 달이면 계란 75개 분량의 단백질이 누적됩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노년층, 바쁜 직장인, 운동하는 분들에게 모두 적합한 간식 겸 식사 대체품입니다. 특히 위가 부담스럽지 않고 맛있게 먹으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네 번째, 음식 메밀. 많은 분들이 메밀을 그냥 국수 재료나 묵 재료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메밀은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곡물입니다. 백지당 단백질 함량은 약 13지으로 쌀육지이나 밀십지보다 높고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매우 균형 잡혀 있습니다. 특히 라이신과 트레오닌이 풍부해 곡물 단백질의 단점인 아미노산 불균형을 보완해 줍니다. 메밀의 또 다른 장점은 루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루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근육에 영양과 산소를 더 원활하게 공급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이 더딘 이유 중 하나가 혈액순환 문제인데 메밀은 이 부분까지 동시에 챙겨줍니다. 메밀을 단백질 보강용으로 먹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메밀국수. 단, 시판 국수는 전분 함량이 높으니 80% 이상 메밀 함유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물은 멸치나 다시마로 뽑아내고 삶은 달걀을 곁들이면 단백질 함량이 더 올라갑니다. 둘째, 메밀밥. 쌀과 11로 섞어 밥을 지으면 단백질과 식이섬유, 미네랄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셋째, 메밀묵.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채소와 양념장을 곁들이면 한 끼로도 충분합니다. 메밀의 단백질은 식물성임에도 불구하고 소화 흡수율이 높아 위장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글루텐이 거의 없어 밀가루를 못 드시는 분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메밀가루 1kg 만원대 초반으로 국수나 묵으로 만들면 10회 이상 먹을 수 있습니다. 백지 기준으로는 계란 약 2개 분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니 주 3회만 먹어도 한 달에 계란 24개 분량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메밀은 단백질뿐 아니라 마그네슘, 망간 등 근육 수축과 신경 안정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풍부해 단백질 보충과 근육 기능 강화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곡물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백질 음식입니다. 아마 이게 이렇게 단백질이 많았어? 하며 놀라실 거예요. 고기 없이 단백질 채우는 하루 식단 예시. 아침 그릭 요거트 150g, 블루베리 한 줌, 아몬드 열알. 이 조합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단백질과 유산균,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공급합니다. 요거트의 단백질이 빠르게 흡수되고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근육 합성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점심 메밀국수 80% 이상 메밀 함유 1인분, 삶은 달걀 1개, 시금치나물. 메밀 단백질과 달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아미노산 조합이 완성형에 가까워집니다. 점심에 섬유질이 풍부한 시금치를 곁들이면 혈당이 안정돼 오후 피로가 줄어듭니다. 간식 삶은 병아리콩 100g, 올리브유 살짝, 레몬즙. 병아리콩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저녁 폭식을 막아줍니다. 저녁 두부 반 모 구이 데친 새우 백지 브로콜리. 두부로 식물성 단백질, 새우로 해산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합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단백질 대사와 근육 회복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5가지 팁. 1. 끼니마다 분산 섭취.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20에서 30g씩 나누어 먹는 것이 근육 합성 효율이 높습니다. 하루 3끼와 간식에 고르게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2. 비타민C와 함께. 비타민C는 단백질 대사에 필요한 효소 작용을 도와 흡수율을 높입니다. 브로콜리, 파프리카, 키위, 귤을 곁들이세요. 3. 조리 온도 관리. 단백질은 과도한 고열에서 변성되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00도 이하에서 부드럽게 조리하면 흡수율이 유지됩니다. 4. 운동 후 30분 골든타임 활용.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걷기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5. 수분 충분히 섭취. 단백질 대사에는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물을 나누어 마시면 단백질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됩니다. 이렇게 하루 식단을 구성하면 고기를 전혀 먹지 않아도 하루 단백질 권장량성인 기준 약 60g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화 부담이 적고 다양한 아미노산과 미네랄, 비타민까지 고르게 챙길 수 있어 근육 감소를 막고 오히려 근육량을 조금씩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8세 김영자 씨는 1년 전만 해도 계단 5층을 오르면 숨이 차서 2번은 꼭 쉬어야 했습니다. 특히 장마철만 되면 무릎이 시리고 밤에 종아리 쥐가 자주 나 잠을 설쳤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량이 표준보다 15% 낮았고 혈중 비타민 D 수치도 정상치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고기 섭취를 줄인 대신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두부병아리 콩그릭 요거트로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추천한 3가지 보조 영양소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을 식단에 넣었습니다. 아침 햇볕 쬐는 후 비타민 D 보충제 그릭 요거트, 점심 병아리콩 샐러드 고등어 구이 오메가-3 공급, 저녁 두부구이 시금치 마그네슘 풍부. 3개월 후 같은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었고 밤에 쥐 나는 횟수는 한 달에 1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됐고 체지방은 줄고 근육량은 1.8kg 증가했습니다. 영자 씨는 예전엔 단백질만 챙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조 영양소를 같이 먹으니 몸이 달라졌다면서 무릎 통증이 줄어 산책이 즐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지만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은 그 재료가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현장 감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함께 챙기면 단백질의 근육 강화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2세 박성호 씨는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평소 걷는 것 외에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1년 사이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갈 때 1km만 걸어도 무릎이 뻐근하고 버스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꼭 잡아야 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근육량 저하 판정을 받고 의사로부터 지금 운동 시작 안 하면 2에서 3년 내에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성호 씨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4가지 홈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자 스쿼트 5개도 힘들었지만 하루 10분씩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개수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8주 루틴은 이랬습니다. 아침 의자 스쿼트 10회 3세트, 점심 전 벽 푸시업 8회 3세트, 저녁 전 발목 들기 15회 3세트, 잠들기 전 수건을 잡고 밴드 로우 동작 10회 3세트. 첫 2주는 근육통이 있었지만 한개월이 지나자 버스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를 수 있었고 2달 후에는 시장까지 왕복 2km를 쉬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허벅지 근육량은 1.2kg 증가했고 균형 감각도 좋아져 넘어질 뻔한 순간에도 스스로 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운동 시작 전엔 체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안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단백질 식단과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노년층도 2에서 3개월 만에 눈에 띄는 근육 변화와 활동 능력 향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65세 이미정 씨는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활동량이 줄었고 작년 건강검진에서 근육량 감소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무릎이 시리고 평소보다 계단 오르는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그 후 미정 씨는 제가 제안한 7일 근육 건강 실천표를 생활에 적용했습니다. 처음엔 이걸 매일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하루 계획이 명확하니 금방 습관이 잡혔다고 합니다. 월요일 아침 그릭 요거트 블루베리 아몬드 열알, 점심 메밀밥 시금치나물, 저녁 두부구이 브로콜리 데친 새우, 운동 의자 스쿼트 벽 푸시업 각 3세트. 화요일 아침 두부 스크램블 토마토, 점심 병아리 콩 샐러드 고등어 구이, 저녁 메밀국수 삶은 달걀, 운동 발목 들기 밴드 로우 각 3세트. 수요일 아침 그릭 요거트 딸기 호두, 점심 두부김치 기름 적게, 저녁 데친 새우 브로콜리, 운동 의자 스쿼트 벽 푸시업 각 3세트. 목요일 아침 메밀죽 삶은 달걀, 점심 병아리 콩 스프, 저녁 두부구이 시금치 무침, 운동 발목 들기 밴드 로우 각 3세트. 금요일 아침 그릭 요거트 블루베리 피스타치오, 점심 메밀국수 삶은 달걀, 저녁 데친 새우 브로콜리, 운동 의자 스쿼트 벽 푸시업 각 3세트. 토요일 아침 두부 스크램블 토마토, 점심 병아리 콩 샐러드 연어구이, 저녁 메밀밥 시금치나물, 운동 발목 들기 밴드 로우 각 3세트. 일요일 아침 그릭 요거트 딸기 아몬드, 점심 두부전 채소 볶음, 저녁 데친 새우 브로콜리, 운동 전신 스트레칭 가벼운 걷기 30분. 미정 씨는 이 7일 실천표를 3개월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계단 오르는 속도가 빨라지고 팔 힘이 좋아져 마트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도 집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체중 변화 없이 근육량만 1.5kg 늘었고 무릎 통증 빈도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미정 씨는 예전엔 무릎이 시리면 나이 탓만 했는데 이젠 내가 관리하는 만큼 몸이 달라진다는 걸 느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두부, 병아리콩, 그릭 요거트, 메밀, 새우, 그리고 비타민 D-3 마그네슘, 여기에 가벼운 근력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 뒤 거울 속 달라진 자신의 몸과 표정을 보며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정말 하길 잘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변화를 응원합니다.